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35.5m 붐이 개발이 됩니다. 다음 이제 장비를 한 개씩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1406, 1916 모델입니다. 5톤 차의 베이스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파비스 5.5톤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이제 5톤 차에 올라가는 장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40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은 736 모델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1926 같은 경우에는 수산의 746L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모델은 거의 자가용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이고 가성비,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부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업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 그리고 이제 자가용 뭐 가설제 이런 업체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 본업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장비를 물론 비싸고 큰 걸 사면 좋겠지만 비싼 걸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가성비 있는 장비로 사서 자기 이제 본래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특히 전업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주다이라고 아시죠? 전주다이를 설치해서 우리 전봇대 같은 것도 싣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5톤 차, 이제 파비스 5.5톤의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2217D, 20371D 요 앞에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뒤에 모델은 이제 과거에 이 D라는 약자가 더블 펌프입니다. 이제 더블 펌프가 개발이 되기 전에 2217 이제 싱글 펌프 피스톤 적용된 모델 그리고 저 요 2036 같은 경우에는 6단 봄인데 피스톤 펌프가 적용된 모델 이제 과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17D와 2037D가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가장 많이 팔렸던 영업용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하면은 이 차 한 대가 제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차와 크레인 가지고 매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나중에 이 차를 팔았을 때 감가까지 계산해서 차 한 대로 운영하는 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게 되는데 그런 모든 거를 따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 이 두 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텔레도 적용이 돼 있고 7단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붐이죠. 이렇게 붐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행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전통 모델 1406이나 1926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 붐입니다. 그래서 수평 붐 대비 영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2217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붐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편의장치 같은 것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니까 개발이 많이 됐겠죠. 자동 캐빈이라든가 보조인치는 이제 렉소스 2.3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웃리거, 강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붙이죠. 뭐 에어컨 다시는 분도 있고 리모컨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내가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이제 2516, 2517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 모델이 개발된 배경은 뭐 아시겠지만 파비스 6곱하기4 밸류 이제 차량이 개발되면서 뭐 거의 모든 장비는 베이스가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 트럭이 개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된 장비를 개발하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 파비스 밸류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어요. 짧다는 거. 왜냐면 이 차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타이어가 315 우리 그 25톤에 들어가는 큰 타이어고 뒤에도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이스 타이어 뭐 스프링만 보면 과거에 9.5톤 이상 대형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9.5톤, 11.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9.1m 이상 길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장비를 올리면은 좋겠지만 우리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좁은 골목이나 이런 그 좁은 지역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대형차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차도 짧으면서 이 압축이 이제 고화중으로 나온 차가 개발되다 보니까 야 이거 크레인 여기다 올리면은 히트 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제가 이 전 모델이죠 2507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본사에서 막
개발회의도 참여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2507 모델이 한 약 2년에서 3년간 이제 열심히 또 전국에 판매가 됐고 그거를 이어서 이제 후속작으로 2516, 2517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은 뭐 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고 요즘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2516, 2517이 2507 대비 뭐가 바뀌었냐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7 장비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 보시면은 뭐 넥센의 대우차에 올린 것도 있고 현대차에 올린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2507 대비 이제 2517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큰 거는 대릭 실린더가 이제 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2507 전 모델일 경우에는 이 실린더가 붐 밑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붐 밑에서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전고가 많이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업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전고지 않습니까? 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전고가 높아버리게 되면은 진입할 수 있는 현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를 낮은 크레인을 항상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러면은 2516, 2517의 컨셉은 어깨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깨 쪽, 날개 쪽으로 실린더를 조인트를 해서 전체적인 전고를 낮추자라는 컨셉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어깨핀을 적용함으로써 전고가 낮아졌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기존에 2507은 이제 80에 80 기어 펌프를 적용했었는데 2516, 2517 되면서 75에 75 피스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들이 아니 기존 거는 80cc인데 왜 신제품은 75cc냐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어 펌프와 피스톤 펌프의 그 기계적 효율을 따지면은 피스톤 펌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카이에는 이제 다 피스톤 펌프를 적용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기어 펌프가 조금 소음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기어 펌프 좀 시끄럽다라고 해서 대안을 찾다 보니 피스톤 펌프가 이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최소 원가는 1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피스톤 펌프를 더블로 적용하게 되면은 원가만 해도 100만원 이상 올라갔을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소음을 들어보니까 소음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컨셉에 잘 맞게 2507의 이제 단점을 잘 보완했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영업용 고객들이 대세로 사용하게 될 그리고 현재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그 안전투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들도 2516, 2517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507과의 뭐가 달라졌냐, 뭐가 개선이 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았고 또 카탈로그를 제가 찍으면서 이번에 저희 고객도 카탈로그 그 영상 찍을 때 2516, 2517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 그 끝까지 설명을 하고 요 재원표를 확대해서 보면서 재원표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재원인지 또 이 카탈로그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명 안 드렸네요. 보조인치 216, 217에는 보조인치가 4톤이 적용됩니다. 4톤 4톤짜리라고 하면은 저희 예전 25톤 크레인에 올라가는 보조인치 수입이 이제 4톤이었고요. 와이어 파이 수만 14파입니다. 14파이. 지금 이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메인 인치를 안 쓰려는 계획이에요. 안 쓰고 보조인치 가지고도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다 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고요. 보조인치 성능뿐만 아니라 또 무거운 거 들 때는 이제 보조인치에 보면 이제 2연 쉬브 활차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작동하면 무거운 것까지 다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너무 오버 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써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메인 인치를 쓰게 되면은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이 속도잖아요. 속도 느려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보조인치로 웬만한 작업을 다 하는 건데 아예 그냥 이거를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리고 보조인치만 그냥 쓰게 되니까 너무 빠르고 편하다 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2년 전에도 2507에 대해서 제가 예견을 했지만 앞으로 영업용 고객들은
이 모델이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5톤 차 대비 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더 주면은 이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2516, 2517에 대한 장비가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문의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탈로그를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톤급 크레인. 차량은 25톤 차량에 올라가게 되는 가장 큰 모델이죠. ST7516. 일단은 이거는 25톤 차에 올라가는 가장 보편적인 모델입니다. 30m 붐에 최대 인양 능력 20톤에 6단 붐이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이 모델인데, DY 장비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7516 전 모델은 제가 이제 쇼츠 영상도 올린 것도 있는데 액션트 표준에 장착이 안 됐어요. 이 장착이 안 된다는 게 이 탑이 높다 보니까 붐을 앞으로 돌려서 숙이면은 이 수평 다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액션트 표준에도 수평 다운이 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 7516입니다. 7516. 그래서 이 7516은 액션트 표준 모델에도 전방으로 돌렸을 때 수평 다운이 되고, 두 번째 장점은 뭐 당연히 이제 투텔레는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승강식 캐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강식 캐빈이 적용되면서 이 숏레바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닌 손 양쪽에 펼쳐놓고 위를 보면서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 숏레바 타입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편의성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16 20톤 크레인 보다 이제 큰 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DY 본사 회의 갔다가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35.5m 붐이 개발이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고객들이 이제 붐 긴 거에 대해서 많이 찾으셨는데 드디어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프로토 모델이 나오고 제가 뭐 1호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정확한 사양이나 스펙으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갖게 되겠고요. 한 가지 스포를 드리자면 35.5m인데 6단붐과 7단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될지는 지금 컨셉대로만 잘 개발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일 큰 상위 클래스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개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소한테 좀 많이 제가 응원을 하고 왔고요. 요 부분은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한번 맛깔나게 찍어 보겠습니다.